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지난번 강좌의 연이은 설명인데요. 지난번 강좌에서 도로의 레이어와 그 다음에 이미지 레이어 3개, 카메라 레이어를 그 컴포지션의 그 카메라 뷰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위치를 하고 배치를 시키는 거에 대한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이제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카메라를 움직여 가면서 각각의 어떤 설정 값에 의한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시기 전에 지난번 강좌에서 이미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레이어 이름을 이렇게 그 영문과 숫자로 이루어진 걸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혼돈이 되세요. 제가 이것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엔터를 치신 다음에 이미지 1로 바꾸겠습니다. 1.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선택하시고 이미지 2 이렇게 좀 바꿔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미지 3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러분 영문키 P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컴포지션 명령, 포지션 명령이 화면상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 카메라 무빙이 일어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카메라 무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액티브 카메라에서 작업을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렵다기보다는 하실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탑뷰가 되겠죠. 탑뷰를 보시면 이렇게 길 표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잘 표현하실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실제로 탑뷰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다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그 작업창은 320이 240이라서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전체 넓이 작업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형태가.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여러분 카메라 오비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툴이 있는데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 카메라 툴, 트랙 XY 카메라 툴, 그 다음에 트랙 Z 카메라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도로를 눌러보면 이렇게 길의 대충적인 모양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상태에서는 어느 부분만 나오느냐? 이 부분만 나온다는 거죠. 320, 240의 004, 즉 작업 사이즈에 있는 길만 나오는 거니까 실제로 카메라 무빙 우리가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카메라 오빗 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오빗 카메라 툴은 현재 선택한 그 카메라 뷰에서 직접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카메라의 포지션을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회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트랙 XY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뭘 나타내는 것이냐 하면 이렇게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즉 다시 말하면 X축과 Y축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는 회전이 안 됐지만 이렇게 한번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방향이 맞지를 않아서 그런데요. 자, 이번에는 카메라 트랙 Z 카메라 툴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카메라 뷰에서 직접 클릭 드래그를 하면 카메라의 그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와 함께 Z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 카메라 옵션을 그 움직일 때는 영문키 C키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 이거 제가 이제 C키로 다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그 XY축은 회전 툴은 안 먹지만 제가 여기 XY축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제가 분명히 X축과 Y축으로 움직였는데 보시면 카메라의 포지션 값은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나요? 움직이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트랙 Z 카메라 툴을 눌러서 제가 이렇게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커졌다 적어졌다 하죠. 하는데 보시면 이 수치값은 움직였습니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트랙 XY 카메라 툴을 눌러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탑뷰가 아니라 액티브 카메라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움직여 보세요. 자, 움직이시면 어떤가요? 값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움직이시죠? 그 다음에 회전도 한번 눌러볼까요? 제가 이렇게 회전도 하면 어때요?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움직이죠. XY축이 다 XY, Z축이 다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 액티브 카메라 옵션을 눌러져 있는 카메라 뷰에서 물론 이 오비 툴과 그 다음에 XY 카메라 툴과 그 다음에 트랙 XY 카메라 툴과 트랙 Z 카메라 툴을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작업을 나는 카메라 그 액티브 카메라의 어떤 카메라 위치는 그대로 두고 그냥 작업만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적인 어떤 변화 즉 그 키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형태 또는 어떤 키프레임을 만들기 전에 어떤 작업의 화면을 우리가 그냥 통제만 하기 위한 형태일 때는 반드시 액티브 카메라가 아닌 다른 곳 즉 다시 말하면 탑뷰라든지 레프트 뷰 또는 라이트 뷰 이런 부분에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다 보면 저랑 똑같이 따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은 대부분 이 카메라 뷰 조절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탑뷰나 레프트 뷰나 라이트 뷰를 하지 않고 액티브 카메라 설정 부분에서 이 카메라 오비투를 누르게 되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실 때는 밑에 카메라의 옵션들, 즉 다시 말해 로테이션이라든지 포지션의 설정 값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를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아마 그런 오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는 트랙 Z 카메라 툴 눌러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을 하고 화면을 좀 키워보시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 적당히 이 정도만 할까요?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카메라를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 다 보이시죠?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여져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이 0초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 바를 놓으시고 난 다음에 포지션의 스탑워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1초로 이동할까요? 뭐 초 단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동 툴, 이제는 이동 툴 누르지, 선택 툴 누르셔야 되겠죠? Z축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눌러야 되는데, 자, Z축으로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2초로 가도록 할까요? 뭐, 시간이 부족하면 제가 이따가 다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Z축으로 움직이시고, 이번에는 X축으로. 그래서 약간 그 카메라의 모양 형태대로 조절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초로 이동할까요? 여러분 3초로 이동해서 이번에는 다시 쭉 올리시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4초로 이동한 다음에 뭐 꼭 4초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Z축으로 이동하시고 이렇게 곡선의 모양 형태를 대충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5초로 이동하신 다음에 위치값 잡아주시고 회전 툴 이렇게 좀 더 내릴까요? 제가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여러분들이 만드신 부분하고 제가 만든 부분이 그 라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와 똑같이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대충 그 곡선의 모양 형태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의 움직이면 인디케이터 바를 움직이게 되면 카메라가 이렇게 적당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액티브 카메라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액티브 카메라의 모양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러분들은 화면 어디만 보시면 되냐면 여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길을 따라서 무빙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어떤가요? 이렇게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움직일 때 이것을 옵션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트랜스폼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오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만들게 되면 Orient toward point of interest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단 오프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죠.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과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번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여기에 있는 레프트 뷰, 즉 다시 말하면 탑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자, 여기서 움직이면 카메라는 무조건 정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곡선과 상관없이 무조건 카메라는 무조건 정면만 바라보고 있는, 정면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즉 실제로 보면 이 라인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카메라도 이렇게 틀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카메라는 무슨 위치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무슨 방향, 정면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이 이 오리엔트, 즉 다시 말하면 트랜스폼의 오토 오리엔테이션에서 오프가 해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카메라는 이동해도 정면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오프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그 퀵타임 부분 있죠? 이 부분, 카메라 무빙, 이거는 무조건 무슨 길이 아무리 꼬불꼬불하고 곡선이 많이 져도 무조건 어디 부분만, 정면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트랜스폼에서 오토 오리엔테이션 누르고 이번에 오리엔트 얼런 패스라는 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카메라가 패스에 따라서 경로를 바라보며 이동하도록 설정하는 명령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카메라 무빙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조금 전에는 무조건 정면만 봤는데 이제는 패스의 기울기에 맞춰서 카메라의 각도도 같이 기울어진다는 거죠. 이제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카메라 각도가 정면이 아니라 여기선 여기, 여기서는 여기, 여기서는 이렇게 각도가 계속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는 그런 그 설정 부분을 하시게 되려면 이 명령을 구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길이 꼬불꼬불한데 무조건 정면만 보는 게 아니라 길이 꼬불꼬불 또는 회전을 하거나 곡선 주로를 달릴 때 그 여러분 큰 앞유리 창으로 들어오는 장면들이 실제로적으로는 오리엔트 얼런 패스, 즉 패스선을 따라서 이 카메라의 각도도 자동적으로 바뀌도록 해주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두 번째 카메라 무빙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무빙, 이것이 실제로 오리엔트 얼런 패스 명령이 구현이 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의 오토 오리엔테이션의 제일 마지막 오리엔트 투워드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는 카메라가 저 멀리 있는 하나의 소시점, 즉 다시 말하면 포인트를 바라보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으로 가보면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액티브를 보시면 안 됩니다. 액티브를 보시면 안 되고 어디 탑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카메라가 어느 지점,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무조건 여기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오리엔트 얼런 패스와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좀 다르다. 그래서 어떤 먼 거리를 하나 보면서 그 먼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뭐가 되는 그 카메라의 각도가 돌아간다기보다는 그냥 패스선을 따라서 가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뭐 이것은 제 나름대로 어떤 개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바로 이 오른쪽에 그 탑뷰를 보시게 되면 그 오프냐 아니면 오리엔트 얼런 패스냐 아니면 오리엔트 투어드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냐에 따라서 그 카메라의 무빙이 여러분들이 직접 보이시죠? 보이시니까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많은 움직임, 실제 같은 움직임을 주시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리엔트 얼런 패스 명령을 구현하셔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실제 이렇게 우리가 그 도로를 주행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효과의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오프와 오리엔트 얼런 패스와 오리엔트 투워드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를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만 하신다면 언제든지 또 바꾸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의 강좌를 통해서 그 카메라 오비 툴과 그 다음에 카메라 트랙 XY 카메라 툴, 그 다음에 오비 카메라 툴, 트랙 Z 카메라 툴, 그리고 고정 포인트를 없애기 위해서 카메라를 선택한 다음에 카메라 레이어 선택하시고 트랜스폼의 오토 오리엔테이션의 명령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세 가지 옵션, 오프와 오리엔트 얼런 패스와 오리엔트 투워드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 각각의 역할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카메라 부분에 대한 형태는 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제가 몇 번씩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